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재원입니다. 자, 일단 시험 보신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자, 일단 32회 부동산 학개론 총평을 잠깐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언제나 선생님들은 총평을 할 때 좀 부담스러움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어떤 난이도와 수험생들이 시험 봤을 때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체급 난이도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항상 좀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선생님들 입장으로서 제가 한번 좀 총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험을 딱 봤을 때 이번 시험은 좀 평이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단원별 순서대로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거. 기존에 이제 최근 3년간에 보면 단원 순서를 좀 바꿔서 난이도도 좀 높인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단원별대로 우리 1단원 총론, 경제론, 시장론, 정책론 해서 쭉 순서대로 출제가 되어서 일단은 이제 그런 거부감은 좀 없었고 공부한 내용을 이제 끄집어내는 데 있어서 자, 두 번째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총론 문제 앞부분의 문제가 난이도가 높였을 때 심리적으로 부담이 좀 느껴지고 긴장이 많이 되어서 난이도가 좀 높여져서 실수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 학개론 문제는 앞부분의 총론 문제가 좀 난이도가 좀 평이했어요. 그래서 첫 장에서 6문제 중에 4문제, 5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어서 그나마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가지고 머리가 좀 회전이 좀 되었을 때는 차근차근 문제를 풀 수 있게 좀 문제가 구성이 되었어요. 출제자의 의도가 조금 있던 건 학개론은 조금 더 좀 수월하게 내고 민법을 좀 더 어렵게 내서 난이도를 좀 조절한 느낌이 좀 분명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감정평가 문제가 총 6문제가 나왔는데 이 감정평가 문제가 조금 평이하게 나온 부분이 있어요. 기존에 이제 감정평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만 잘 머릿속에 숙지했다라면 충분하게 3문제 이상을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계산 문제 역시 우리 연습을 많이 했는데 감정평가 계산 문제도 연습했던 그대로 문제가 출제되어서 2문제 정도 계산 문제, 감정평가 계산 문제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준비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래서 감정평가 문제도 조금 난이도가 수월하게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풀어내시려고 했던 분들은 점수가 좀 더 감정평가 문제에서도 높일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계산 문제는 총 8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 계산 문제가 좀 유난히 좀 독특하게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왔던 유형들,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했던 게 가장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문제고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했지만 최근에는 나오지 않고 과거에 10년 전에 나왔던 문제 유형이 한 4문제 정도 최근에 나오지 않았던 문제가 4문제 정도 나오고 기존에 나왔던 최근에 좀 응용 문제로 나왔던 문제가 한 2문제 나오고 감정평가 문제는 역시 평이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계산 문제에서 한 2문제 정도 출제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문제들도 지문이 나왔는데 메자닌 금융이라든지 처음 들어보지 않은 아마 어떤 학개론 선생님도 설명하지 않은 후순위 대출 같은 거 이런 것도 나오고 이제 아이다 원리에서 우리가 이제 영어 단어까지 해석하지는 않긴 한데 그 부분을 좀 속여내면서 요즘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좀 소개됐다는 게 좀 특이할 점이었어요. 그러나 물론 이렇게 새로운 문제는 아무리 좀 고민을 해봐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구성을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해보더라도 8문제는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하는데 학개론은 크게 어렵지 않고 합격을 기준 잡는 분별력의 난이도는 민법에서 아무래도 출제자가 의도하지 않았나 싶긴 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난이도에 따른 문제 문항수를 좀 제가 한번 체크해 보면 난이도가 하에 해당되는 거 기본적으로 공부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들의 답이 될 수 있는 지문은 한 22문제 정도, 난이도가 좀 응용이 조금 기출문제에서 응용된 문제가 한 10문제 정도, 난이도가 좀 최상으로서 계산 문제가 시간이 오래되거나 오래 걸리거나 좀 새로운 단어가 나왔던 문제를 난이도 상으로 잡았을 때 난이도 상은 한 8문제 정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개론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열심히 충실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65점을 넘기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지금 이제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2차 시험을 좀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라서 2차 시험을 보고 있는 시간이에요. 1차가 끝나고 제가 이렇게 총평을 찍고 있는데 이제 문자가 많이 와요. 저랑 같이 공부했던 수험생들이 합격했어요라고 이제 축하 메시지도 오고 저도 이제 축하해주고 답장도 해주고 있긴 한데 예를 들면 하나 예를 좀 소개시켜 준다라면 이건 좀 극단적인 예라서 이번 시험에 대해서 바로 깊은 연관성을 잡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다른 데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너무 학개론이 어려워서 포기하려는 시점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제 강의를 보고 하나씩 알아갈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에 한 달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학개론을 했어요. 제가 많이 좀 이렇게 카운셀링도 해주고 이렇게 공부하라고 방향성도 제시해주고 열심히 좀 한 달 동안 공부했고 민법은 여전히 좀 어려워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포기할까 아침에도 역시나 시험장에 갈까 말까 고민을 했던 친구인데 그래도 좀 공부를 했으니까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학교는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시험을 봐보자라고 해서 시험장에 가서 이제 채점을 한 결과 학계로는 85점이 나왔고 민법은 42.5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학계론에서 80점 최고 점수 80점 인정하고 민법에서 42.5라면 꽈락을 면했으니까 조금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딱 40점이 아니라 하나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도 제가 충분히 안심해도 괜찮다고 격려해 줬는데 어찌됐거나 너무 잘한 거죠. 이 정도의 이제 점수차가 벌어졌다는 건 학개론에서 그만큼 좀 난이도를 좀 쉽게 내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개론 때문에 이번에 좀 큰 변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되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충분히 공부한 만큼의 보상이나 점수를 얻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험 준비도 이제 33회를 대비하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도 있을 텐데 언제나 기출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부동산 학개론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시험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서 나왔던 부동산 원론 문제까지도 잘 검토할 수 있도록 공부를 좀 하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 수업 때 충분히 감정평가사에서 소개되었던 부동산 원론 문제, 중요한 기출문제를 제가 충분히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 저와 함께 공부하면 충분히 즐겁게 공부하셔서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험 보신 수험생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의 이 노력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의 발전과 행복에 있어서 큰 디딤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